どれだけ治るっていうのをデータに出すのが大変なんですね。ですから印象だけですね。今はだいたい進行間の治癒率が7割って感じですね。あとは治らなくても余命1年って言われた人が3年生きるとか5年生きるってメリットは必ず出ますから、まあそれでも、あんまりやっぱりいろんなファクター、生き方を変えるっていうのもファクターなんでね、すごく評価するのが難しいんですね。こういうのは治療法っていうよりも生き方ですからね。심호흡하고 체온을 올리는 것이 암 환자나 몸에 좋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임상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항암제나 방사선이나 수술은 표로 만들기가 쉽고 계산이 아주 간단하지만 지금 심호흡을 하고 체온을 높이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등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데이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 암 환자가 이런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낫는 그 평균 7% 정도가 그 임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 여명이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3년에서 5년까지 사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개개인의 그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표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다음 분. 저 뒤에 계신 분 먼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숲 해설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숲의 치유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개념이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면역력의 증강이라든가 아니면 그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그 숲에 있거나 숲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론도 같이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현대 사회인이 겪고 있는 모든 병의 근원은 너무 무리한 업무나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즉 현대 사회가 생산해낸 문제라는 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사람이 피해서 산으로 들어간다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몸에도 좋고 세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心理学の研究のデータを私に持ち込む人とかね、時々いて、で、実際銀行が出たりするデータ出した人とお話ししたり 박사님이 직접 그 살림욕에 대해서 연구는 안 하시고 계시지만 살림욕을 연구하시거나 살림욕을 함으로써 임파고가 어떻게 늘어나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질문. 다음 분,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고려대학교 통합대학센터에서 온 교수 박성렬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첫 번째는 그 교수님 저서를 보면은 림프구 수치가 많이 떨어진 사람한테 암 환자인 경우에 림프구를 활성화해서 자기의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밖에서 배양을 시켜서 다시 활성화한 다음에 그거를 몸에 주입해주는 림프구 주입요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것이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림프구 주입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림프구를 밖으로 빼서 활성화시켜주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다시 자기 몸속으로 들어올 때는 교감신경을 더욱 항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는 어떤 그 림프구가 몸에 도움으로 돼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몸에 있는 자율신경에 대한 스스로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빚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예.私はね、抗がん剤以外に害がないということで、リンパ球療法を認めるけど、積極的に生き方を変えたり、体に取り上げるのメリットはね、同じかなで。 그 항암제나 임파도주의 같은 것은 그 일시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저서에서도 그것이 임파도 주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쓴 적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그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며 그것보다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림프구 주입요법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다시 한번. 아마 마음을 달랠 정도는 될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고대 교수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잠깐만요. 제가 좀 질문을 마저 끝내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으면 안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그 저서를 보면은 그 림프구와 과립구의 그 오리진을 마크로파지라고 이렇게 보셨고 마크로파지는 다시 거핵세포, 메가카리오사이트라는 거핵세포에서 유래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거핵세포의 오리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그냥 스템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줄기세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갖고 계신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인간도 원래는 단세포였기 때문에 단세포에서 출발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합쳐진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연 중에 림프구를 활발하게 하려면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사실 궁금합니다. 아마도 식사를 통해서 그 미주신경, 그 소화기계를 자극하는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미주신경, 그게 곧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우리가 그 식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휴식도 가능하고 마음의 이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이 많을 수 있는데, 굳이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생각은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나 아까 말씀하신 휴식이지만, 사람이 마음이나 휴식부터 잘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실천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좀 할 수 있고, 또 지금부터 우리 나 어떻게든 내 몸을 좋게 하겠다 하고 어떤 행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시 음식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아보 교수님이 병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그 질문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나 이 질문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딱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좀 하셔야 되니까 앞에 계신 분 먼저 질문입니다. 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강원도 오대산에 사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었고요. 오늘 통역하시는 분이 그 감기가 걸려서 통역 중단할 정도 됐었는데, 저는 좀 직접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통역하신 선생님의 면역력의 상태를 진단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왜 감기가 걸렸는지 처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처럼 이렇게 굉장하신 분 계속 24시간 며칠간 모시고 다녀보세요. 감기가 온 사람.